자, 드디어 미적분을 시작합니다. 그지? 미적분은 영상 전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내용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수투 내용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지? 그래서 제거나 저 수열의 극한은, 그지? 여기다 잠깐 요걸 잠깐 얘기를 하고 가면,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내용은, 이 수열의 극한은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는데 당연한 건데, 그지? 뭐 단어명도 그런 것처럼, 그지? 첫 번째 어떤 내용을 갖고 있어? 수열의 내용을 갖고 있고, 그지?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함수의 극한 내용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극한이 뭔지 굳이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그렇지? 근데 뭐 수열이 뭔지는 문제 풀 때마다 조금씩 얘기를 해드릴 텐데, 혁준아, 우리가 여기 봐, 칠판만 봐도 됩니다. 칠판만 봐도 됩니다. 저 수열을 공부를 했을 때, 저 수열은, 그렇지? 수원의 마지막 대단원이죠. 그렇지? 수열을 잠깐 기억을 해보시면, 그렇지? 수열을 잠깐 기억을 해보면 단어명만 좀 써주면, 수열은, 그지? 이 수원이라는 과목에, 그지? 몇 단원이었어? 세 번째 대단원 수열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는데, 이 수열에 중단원이 혹시 몇 개였는지 혹시 혁준아 기억하니? 3개면 좋겠어요. 4개입니다. 그지? 네 개가 뭐였어? 첫 번째가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두 번째가 등비 수열. 세 번째가 수열이야. 그래서 시그마. 네 번째가 뭐였어? 근데 좀 전에 혁준이가 3개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배우는 수열의 극한에서는, 그치? 우리가 배우는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 3가지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치? 등차 수열이 뭔지, 등비 수열이 뭐였는지, 그치? 수열의 합, 그러니까 시그마는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치? 그걸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뭐 문제 풀 때마다 내가 곁들여서 조금씩은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렇지? 문제 풀 때는 무조건 다 알고 있다는 전제를 하에서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마찬가지인데, 이 미적분이 어려우면, 물론 이제 미적분 미분 들어가시면 삼각함수 미분이라든지 지수로그함수 미분, 뭐 새롭게 배우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외울 것도 좀 있고 어렵긴 할 텐데, 미적분이 어려워. 이거는 수원 수투가 의심이스러운 거야. 기억을 좀 되살리면, 내가 수원할 때 무슨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냐면, 수원이 어려워? 수원도 어렵긴 한데 수원이 어려우면 수상화가 잘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런 얘기를 좀 한 것처럼. 그치? 그래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리고 수열의 합, 시그마까지, 그치? 무조건 알고 있다는 전제를 하면서, 그치? 개념이 진행이 되는데, 물론 이제 계속 꾸준히 조금씩은 얘기해 드릴 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 교과서 페이지로 몇 페이지? 8페이지 수열의 8페이지 수열의 수열과 발산. 수열의 수렴과 발산인데, 근데 원래 수열의 종류가 혹시 제거나 몇 개인지 아니 혹시? 수열의 네이밍 종류가? 원래 사실 수열은 되게 무한이죠. 그지? 수열이라는 개념이 수를 나열을 한 거기 때문에, 그지? 수열의 종류는 그냥 좀 특이하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있는 거고, 그지? 이거 말고 뭐 조화 수열도 있고, 그지? 뭐 구구 수열도 있고, 수학적 기납법에 들어가시면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수열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 근데 첫 단원이 이 수열의 수렴과 발산, 여기에서는 대부분 어떤 개념이, 어떤 라인이 좀 많이 나오냐면, 등차 계열의 수렴과 발산만 갖고 대부분 움직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등비 수열은 어디 나와? 요 뒷단원에 가면 바로 나옵니다. 그렇지? 그래서 수열의 수렴과 발산은 대부분 등차와
등비로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고, 그렇지? 저기서 저 수렴은 어떤 뜻이었냐? 후경. 값에 한 값에 이제 어떤 값에 다다른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지? 발산의 뜻은 뭐였냐, 용훈아? 발사. 까먹었어. 사실 수렴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지? 어떤 값에 다다르지 않는다, 그지? 그래서 뭐 발산의 종류는 크게는 두 가지인데, 정확하게 이제 우리는 세 가지까지 배울 건데, 그지? 발산의 종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있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있었고, 그지?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 예를 들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그지? 2n 플러스 1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 뭐야? 얘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죠. 네. 그지? n이 1부터 계속 무한히 커지면 얘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그지, 우경? 그지? 이런 걸 발산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지? 뭐 마찬가지 요 기호만 바꾸면 되는 건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라고 적어버리면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겠죠. 네. 그지? 그리고 또 하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치면, 그지? 얘도 발산의 한 종류를 갖고 있는 진동이라는 개념인데, 그지? 여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쨌든 얘는 뿔마 1일 거 아니야, 그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그지? 그러니까 결국 수렴하지 않는다, 그지? 어떤 하나의 값에 다다르는 게 아니라, 그지? 그냥 두두두두두두 진동 형식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지? 진동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거고, 그지? 그래서 수렴이 뭔지, 발산이 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거고, 그죠, 준? 책 잠깐만 보시면 8페이지에 노란색 박스, 그러니까 왼쪽에 노란색 박스랑 오른쪽에 노란색 박스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지? 8페이지와 9페이지에 말이 되게 많이 써 있는데 크게 뭐 중요한 건 없어. 네? 칠판 잠깐 보시면, 그래서 여기다가 첫 번째 제목이 뭐였어? 수열의 뭐라고? 수렴. 수열의 수렴. 발음이 좀 이상하죠? 수열의 수렴이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수열은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은 등차계열입니다. 그렇지? 어떤 하나의 값에 가까워진다 이런 개념인 거고, 무한대로 보낼 때. 그렇지? 두 번째는, 그렇지? 수열의 뭐라고? 발사. 이 발산의 종류가 몇 개라고? 용훈아? 두 가지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지? 발산의 종류가 세 가지인데, 용훈아 잠깐 칠판 보시면, 그지? 어떻게 발산하는? 양의 무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있고, 그지? 두 번째는 어디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있고, 그지? 세 번째가 뭐야? 진동. 이게 진동인데, 그지? 이 진동은 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지? 일단 진동의 종류가 몇 개냐면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안경 굳이 안경 또 닦으시고 바닥에 툭 치고 그럼 그 기스 다 안 나냐? 이거 어차피 곧 버려야 돼요. 버려. 다시 진동의 종류가 몇 개라고, 경아? 세 개입니다. 진동의 종류가 몇 개라고 그러나? 세 개. 세 개. 자, 봐. 이거 헷갈리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발산에다가 진동을 써놨는데, 그지? 여기다 멘트를 좀 써드리면 되게 중요한 멘트인데, 이 진동은, 그지? 수렴할 수도 있고 또는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지? 진동의 종류가 세 개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어떤 진동의 모양이 있냐면, 진동의 모양이 예를 들어서 Y축과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그래프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 그지? 예를 들어 진동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뭐야? 커지는 진동이죠. 이렇게 모양이 진폭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지? 이렇게
그지? 얘는 발산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또는 어떻게 진동을 할 수도 있냐면 좀 전에 보여준 것처럼 폭이 일정한, 그러니까 뭐 여기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그지? 그럼 얘는 폭이 어떻다는 얘기야? 이 폭과 이 폭이 어때야 돼? 일정. 일정하죠. 그지? 그럼 얘도 어떤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 두 개는 정확하게 뭐야? 이 두 개는 진동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얘는 뭐야? 발산. 발산입니다. 그지? 근데 진동의 개념에서 어떤 게 있을까? 모양이. 느낌이 좀 오나 몰라? 폭이 어떻게 되는 게 있어? 사가지. 폭이 좁아지는 게 있겠죠. 그지? 폭이 좁아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얘는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는 게 있어. 그지? 그럼 얘는 뭐야? 수렴. 얘는 진동이지만 어떻다? 수렴합니다. 그지? 그럼 당연히 그런 멘트는 틀린 거야. 진동하는 수열은 발산이다. 당연히 틀린 표현입니다. 그지? 진동의 종류는 발산도 있고 수렴도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그냥 국어적인 개념인 거야. 혁준아. 그지? 그래서 9페이지에 보시면 진동 되게 심플하게 나와 있는데, 그지? 진동 심플하게 그냥 수열, 그지? AN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그지? 수열이 일정한 값에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나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으면 이 수열은 진동한다고 한다. 이제 꼭 발산이 무조건 진동은 아닐 수도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8페이지에 기승아? 왼쪽 8페이지에 중간에 그래프 보이니? AN이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일 때 얘는 뚜두두두 가면 얘는 어디에 수렴해? 0에 수렴하죠. 보여? 네. 지금 보여? 그지? 얘는 진동의 일부분을 진동의 그래프를 갖고 있는데, 그지? 얘는 수렴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인 거고, 그지? 그럼 넘어가서 10페이지에 필수 예제가 하나 있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그지? 빠르게 적당하게 대충 풀 거야. 그래프 안 그릴 거야 나는. 그지? 얘는 어떻게 볼 거냐면, 그지? 필수 예제 1번에 1 마이너스 얼마 n분의 1 이렇게 봤을 때, 그지? 어떤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냐면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유성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1 마이너스 n분의 1 이 아이가, 그지? 수렴하는지 또는 발산하는지 찾아보라는 얘기거든. 그지? 뭐 그래프를 그려서 해도 돼요. 이게 유리함수니까. 유리함수인데 우리는 어떤 개념을 알고 있냐면 여기다가 좀 써놓으면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 얘는 얼마인가요? 얘는 무조건 얼마? 무한대분의 상수는 얼마? 0이죠. 유순 이해하고. 그럼 얘는 그냥 무한대분의 상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지? 이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얘는 0이겠죠. 수경 이해하고. 그지?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어디? 1에 수렴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수렴한다라고 하면 그 수렴하는 극한값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지? 뭐 책에서는 그래프로 풀었는데, 그지? 그래프를 안 풀 수 있는 거 그냥 그래프를 안 풀어도 되는 거고. 그지? 2번에, 그지? 되게 심플한데 마이너스 2n 플러스 7이 있고 3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있어. 그지? 이거 그냥 말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지? 얘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당연히 뭐야? 그냥 발산이죠. 그지? 정확하게 혁준아 무슨 발산이야? 무슨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기울기가 음수 개념이니까. 재근이 하고. 그지?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얘는, 그지? 얘가 지금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 진동의 개념을 갖고 있죠. 그지? 얘는 뿔만이 이렇게 되는데 한 칸 올라갔으니까, 그지? 얘는 2 아니면 0이겠죠. 그지? 얘는 그래서 어쨌든 발산입니다.
그지?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진동의 개념을 갖고 있으며 발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지? 밑에 있는 필수 예제가 몇 개 있어? 6개 있어, 그지? 그지? 그래프 한번 쭉 그려보셔도 되고, 그지? 좀 이따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좀 드릴 거나, 별거 아닌 거니까 바로 치울게요. 그 다음에 2번에 몇 번? 11페이지에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구경아, 네. 이 수열의 극한값 계산은 수열의 극한값 계산은 어떤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냐면, 그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을 텐데, 함수의 플레임으로 얘기하면 함수의, 그지? 극한에 대한 성질이 있었는데, 그지? 그 내용이랑 아주 똑같아. 그냥 99.9% 똑같습니다. 그지? 별거 안 거니까 그냥 쭉 읽어보시면 1번에 뭐라고 돼 있어?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야. 근데 반드시 뭐가 보장이 되어 있어야 돼? 수렴하는 두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그지? 수렴하는 거니까 얘는 알파로 수렴한다, BN은 베타로 수렴할 때, 그지 우경? 네. 그지? 뭐 실수배 튀어나갈 수 있다, 합, 차 찢을 수 있다, 그리고 곱 찢을 수 있다, 나눗셈 뜯을 수 있다, 그지? 당연히 분모 0되면 안 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개념인 거야. 그지? 그래서 좀 제목만 다시 좀 적으면 1번의 제목이 똑같은 내용이죠.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 그 다음에 2번 개념은 뭐라고 돼 있어?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수열의 극한값 계산은, 그지? 이 수열의 극한값 계산은, 그지? 이 수열의 극한값 계산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다 갖고 있어? 함수의 극한값 계산과, 그지? 내용은 99.9% 일치합니다. 그지? 그래서 책 잠깐 보시면 수열의 극한값, 그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각각 나눈 후, 그지? 뭐 이걸 이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지? 그 밑에 참고 11페이지면 밑에 참고 보여? 후경? 네. 이건 무조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외우셔도 되는 거고 부담스럽지 않은 거니까, 그지? 근데 하나만 외우시면 돼. 그지? 예를 들어 어떤 것만 외우면 돼?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무조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극한값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 거고, 그지? 위에, 아래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지? 그때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지? 자, 다시 한번. 후경아 뭐라고? 수열의 극한값 계산할 때, 그지? 분모와, 그지? 분자의 뭘 계산한다고? 차수로서 얘기하겠다는 얘기고, 규승아, 그지? 분모와 분자가 차수가 같으면, 그지?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서 극한값이 계산이 되는 거고, 그 이외의 것은, 그지? 그 이외의 것은 외울 필요 없어. 그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분모의 최고차항 또는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위아래에 나누는 건데, 좀 이따 문제 풀 때 한번 좀 쭉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여기에 이 함수의 극한값 계산해서 여기다 좀 써놓으면, 그지? 첫 번째가 뭐가 있었던 거냐면 무한대분의 무슨 꼴? 무한대꼴이,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이렇게 나누는 개념이어서 계산을 했던 거고, 그지? 두 번째는 뭐가 있었었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이런 꼴, 그지? 얘는 뭐 최고차항으로 묶거나 아니면 유리화를 하는,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승아, 네. 이걸 뭐라고 불렀는지 아냐 혹시? 기억은 좀 부담스럽긴 할 텐데,
얘가 원래 부정형 계산이에요. 후경아 왜 부정형 계산이라고 하는지 아니 혹시? 아니요. 규성아 왜 부정형이라고 그럴까? 정해지잖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면 걔는 정형입니다. 정해진 계산이죠. 당연히 안 나와. 그지? 무한대에다 무한대를 더하면 당연히 무한대지 뭘. 그지? 무한대에다가 0을 곱했어. 당연히 0이죠. 그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입니다. 당연히 무한대입니다. 그지? 그런 것들은 다 정형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 그지? 얘는 뭐야? 부정형이지. 그러니까 얘는 그때그때 계산의 값이 달라. 그지? 분모 분자의 차수가 좀 다르면 그때그때 값이 다른 거고. 그지? 얘도 그때그때 값이 달라.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 부정형 계산인 거고. 그지? 얘는 결국 뭐냐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개념을 외운다라기보다는 그지? 문제를 좀 풀면서 습득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뭐냐면 세 번째 소단원 제목은 이렇게 3번인데 뭐냐면 그지? 한국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열의 극한 대소관계. 응? 수열의 극한? 극한의 대소관계. 여기서 나오는 게 6글자가 있었는데 후경아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냐 이거? 먹는 거. 서브웨이. 샌드위치 정리. 후경아 샌드위치 정리가 뭔지 기억해? 그러니까 AN이라는 수열이 있어. 그지? BN이라는 수열이 있고 C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그지? 이걸 극한으로 보냈을 때 이거의 극한값과 이거의 극한값이 알파로 수렴을 하면 그지? 등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호가 생긴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 가운데의 극한값은 이 세 개의 극한값과 어떻더라? 당연히 같다. 샌드위치 개념이라서 이렇게 하나로 모인다 이런 개념인 거잖아. 그지? 굉장히 심플합니다. 절대로 어렵게 안 나옵니다. 물론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지? 그렇게 부담스러운 개념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그지? 12페이지에, 그지? 3번 박스 보여? 12페이지에 구경 보이고. 네. 3번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그지? 얘가 샌드위치 정리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 그지? 뭐 알파로 수렴해, 베타로 수렴하는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등등등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지? 여기까지가 개념 설명 끝인 거고, 그지? 이 뒤로 필수 예제가, 그지? 10번까지, 그지? 아까 1번을 했으니까 여기 좀 자르면 한번 영상을. 야 이게 선이 좀 삐뚤어 보이지 않냐? 심하게 삐뚤은데요? 이 정도면 그지? 야, 이게 수열의 극한 개념 설명 끝이에요. 어? 여기서 그럼 가만히 쳐다봐봐. 가만히 쳐다보면 여기서 처음 배우는 게 있을까?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 진동이죠. 그지? 스투.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에 연속 전에 있는 함수의 극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 있어. 그지?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영상 전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그지? 스투가 잘 돼 있으면 미적분은 일정 부분은 그냥 스무스하게 따라올 수 있는 거고 숟가락 하나 더 넣는 건데 그 숟가락이 좀 커. 숟가락이 작진 않은 거야. 그지? 저 미분 단원 들어가면 그지? 나머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야. 익히 알고 있는. 그나마 그래도 최근에 배웠던 수투 중간고사 내용이니까. 그지? 적분은 아니고 미분 앞에 있는 내용이라서. 그지? 그래서 이 내용으로 지금 필수 예제가 10개 있거든. 이제 하나는 내가 좀 전에 한 거고. 그지? 좀 이따가 영상 한번 잠깐 껐다 켜고 몇 페이지서부터 13페이지서부터 필수 예제 쭉 풀고 봅시다.